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사랑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미국의 소설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이 1909년에 발표한 소설 비밀의 화원 제2장입니다. 제2장 이상한 하녀. 이튿날 아침 메어리가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젯밤에 보았던 하녀였다. 하녀는 깔개에 무릎을 꿇고 난로에 재를 긁어내고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무척 좋은 아침이에요. 마르사는 메어리를 뒤돌아보며 생긋 웃었다. 부산하게 재를 긁어내는 모습이 활기차 보였다. 마르사는 재 긁는 일에 열중하면서 메어리를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제가 아가씨를 돌봐드리게 되었어요. 메어리는 시선을 돌려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음침한 느낌이 드는 방으로 벽에는 숲속의 풍경을 그려넣은 벽걸이가 걸려 있었다. 메어리는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에는 넓게 경사진 오르막길이 보였다. 그러나 그 길엔 나무 한 그루 없이 마치 연보랏빛 바다처럼 느껴졌다. 메어리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게 뭐야? 아, 저곳은 황야 들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난 저런 것은 싫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서 더 그렇겠지만 금방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메어리는 다시 창밖을 쳐다보다가 물었다. 넌 여기가 좋아? 그럼요. 전 이곳이 아주 좋아요. 들판은 사실 벌거숭이가 아니에요. 봄과 여름에는 히읗꽃이나 금작화가 흐드러지게 피는데 얼마나 아름답다고요. 향기는 또 어떻고요? 달콤한 내음이 주위를 가득 감싸죠. 마르사는 손을 털고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하늘도 얼마나 높은데요. 꿀벌이 붕붕대는 소리, 종달새가 지지배배 지저귀는 소리. 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들판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메어리는 인도의 하인과는 전혀 다른 마르사의 태도를 보고 놀랐다. 인도에서 메어리가 보인 하인들은 언제나 굽신거리고 아첨하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화가 나면 늘 유모의 땀을 때렸다. 메어리는 당당해 보이는 이 하녀를 보며 생각했다. 내가 만약 마르사의 뺨을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 마르사는 마음씨가 고운 처녀였지만 어린아이에게 맞고만 있지는 않을 어딘가 다부져 보이는 하녀였다. 메어리는 머리를 베개에 기댄 채 건방진 말투로 말했다. 넌 정말 이상한 하녀야. 마르사는 청소소를 든 채 웃으며 말했다. 글쎄요, 만약 이곳이 다른 저택 같았다면 저처럼 보잘것없고 사투리가 심한 애는 고용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댁은 조금 이상해요. 메드로코 부인이 마치 주인 같거든요. 클레이본 씨는 거의 집을 비우세요. 이곳에 계실 때도 뭐 하나 상관하지 않으시고요. 저는 메드로코 부인이 고용해 주셨어요. 메어리는 인도에서 하던 대로 거만하게 물었다. 네가 내 하녀야? 전 메드로코 부인에게 고용되어 있어요. 전 메드로코 부인에게 아가씨를 돌봐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네가 내 옷을 갈아입혀 주겠네? 마르사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요? 아니, 혼자서 옷을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 난 혼자서 옷 못 입어. 언제나 유모가 옷을 입혀줬단 말이야. 마리사의 놀리는 듯한 태도에 메어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러자 마르사는 차분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아가씨,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배우세요.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시길 훌륭한 저택의 아이들은 마치 강아지처럼 유모가 얼굴을 닦아주고 옷도 입혀주고 산책도 데려가기 때문에 바보가 된다고 하셨어요. 전 처음에 아가씨가 인도에서 온다고 하길래 검둥이가 아닌가 했어요. 뭐라고? 이 건방진 것이? 메어리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아가씨, 전 검둥이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흑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데요. 흑인도 우리들의 형제라고요. 전 흑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엔 꼭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마르사는 계속 울기만 하는 메어리를 보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 우세요, 아가씨. 제발요. 마르사는 침대로 다가가 메어리를 달랬다. 마르사의 사투리와 어눌한 말씨는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다정함을 느끼게 했다. 마르사의 말씨에 메어리는 차츰 울음을 멈추었다. 자, 아가씨,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옆방에 준비되어 있는 아침밥을 드셔야죠. 지금 일어나시면 제가 옷 입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마르사는 옷장에서 메어리가 입을 옷을 꺼내왔다. 그 옷은 메어리가 어제 입었던 검은 옷이 아니라 면으로 만들어진 흰색 옷이었다. 이 옷은 내 옷이 아니야. 내 옷은 검은 옷이야. 이 옷이 아가씨가 입을 옷이에요. 클레이본 씨 지시로 메드로크 부인이 사오신 거예요. 클레이본 씨는 검은 옷을 입으면 집안이 더욱 어두워진다고 싫어하세요. 메어리는 마르사가 옷을 입혀줄 때도 꼼짝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그러나 마르사는 어린 동생들의 옷을 입혀주는 일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메어리의 옷을 입힐 수 있었다. 메어리는 옷을 입고 난 뒤 잠자코 발을 내밀었다. 왜 혼자서 구두를 신지 않죠? 유모가 신겨줬어. 마르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메어리를 보자 동생들이 생각났다. 마르사의 동생들은 모두 자신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었다. 아가씨를 제 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마르사가 말했다. 저희 집은 아이들이 12명이나 돼요. 아버지의 적은 벌이로 많은 식구들을 먹여야 하는 어머니의 고생이 말이 아니지요. 제 동생들은 하루 종일 들판에서 뛰놀며 다녀요. 저희 어머니는 들판의 공기가 아이들을 살찌운다고 말씀하시죠. 마르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디콘이라는 12살 된 제 남동생은 동물들을 아주 좋아해요. 야생 망아지를 길들여서 자기 말이라고 하며 굉장히 예뻐한답니다. 메어리는 마르사의 말이 신기했다. 와, 어디서 붙잡은 건데? 들판에서요. 젖먹이 망아지일 때 엄마 말이랑 같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디콘이 빵부스러기를 먹이고 부드러운 풀도 주곤 했는데 둘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떤 때는 디콘을 등에 태워주기도 할 정도랍니다. 디콘이 원래 마음이 착하니까 동물들도 알고 좋아하나 봐요. 메어리는 패티 외에는 동물을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마르사의 말을 듣자 언젠가는 꼭 망아지의 등에 타보고 싶어졌다. 메어리는 망아지를 길들였다는 디콘에게 흥미를 느꼈다. 망아지를 길들였다는 디콘은 어떤 애일까? 자기 외의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메어리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다. 마르사는 웃고 있는 메어리를 보며 흐뭇하게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콘에게는 여우 친구도 있답니다. 디콘은 그 여우를 캡틴이라고 불러요. 디콘이 붙여준 이름이죠.
캡틴은 디콘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녀요. 디콘도 많은 동물 친구들 중에서 캡틴을 제일 좋아하죠. 캡틴은 저희 집에서 디콘이랑 함께 살아요. 메어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여우하고도 친구란 말이야? 여우는 어떻게 만났는데? 비가 아주 많이 내리던 날 구덩이에 빠져있는 새끼 여우를 건져온 거예요. 엄마 여우는 곁에서 죽어 있었대요. 디코는 그 새끼 여우를 가슴속에 품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메어리는 마르사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메어리는 여우 친구와 함께 산다는 디콘을 꼭 만나보고 싶었다. 마르사, 나 디콘을 만나보고 싶어. 마르사는 밝은 웃음을 지었다. 곧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디콘은 클레이본 씨의 양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살지는 않아요. 들판에서 캡틴과 함께 양들을 돌보다가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죠. 메어리는 디콘을 상상해 보았다. 아마 마르사를 닮아 자그마한 키에 거무스름하고 건강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겠지. 자, 아가씨,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죠. 메어리는 자신을 위해 새롭게 고쳤다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젯밤에 잤던 방보다 그다지 나아 보이지 않았다. 한가운데에 있는 테이블에는 맛있어 보이는 아침 식사가 잔뜩 준비되어 있었지만 메어리는 마르사가 내민 접시를 불쾌한 듯 바라보고만 있었다. 난 먹고 싶지 않아. 마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높여 말했다. 오트밀이 싫다고요? 그래, 싫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꿀이랑 설탕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훨씬 맛있을 거예요. 먹고 싶지 않다니까? 그럼 이 맛있는 음식들을 버리란 말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제 동생들이라면 5분도 안 돼서 다 먹어치웠을걸요? 왜? 왜냐고요? 제 동생들은 한 번도 음식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굶주려 있어요. 난 배고프다는 게 뭔지 몰라. 메어리는 정말 배고프다는 것이 뭔지 잘 몰랐다. 배가 고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르사는 몹시 화난 얼굴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배고파 보는 것도 좋겠네요. 전 맛있는 빵과 고기를 앞에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디콘과 필, 제인, 그리고 다른 애들에게 이런 음식을 먹일 수 있다면 그럼 가지고 가서 네 동생들에게 주면 되잖아. 그것은 제 것이 아니에요. 마르사는 딱 잘라 말했다. 게다가 오늘은 제가 쉬는 날도 아니고요. 쉬는 날이라면 집에 있는 동생들에게 갖다 줄 수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전 한 달에 한 번씩만 쉬거든요. 쉬는 날은 뭘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청소나 집안일을 해요. 엄마를 하루 정도 쉬게 해드리려고요. 메어리는 마르사의 말을 듣고 마말레이드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 먹어보았다. 그러나 맛이 하나도 없었다. 더 이상은 못 먹겠어. 하나도 맛이 없는걸? 옷을 두툼하고 입고 밖에 나가 놀면 어때요? 몸에도 좋고 배가 고파져서 밥도 맛있게 먹게 될 텐데요. 메어리는 창밖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여러 개의 정원과 오솔길, 커다란 나무가 보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썰렁해 보였다. 이런 날 밖에 나가서 놀라고? 무척 추워 보이는걸? 밖에 나가지 않으면 집에만 계셔야 하는데 집에서 뭘 하려고 그러세요? 메어리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가지고 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방 안에는 가구만 잔뜩 들어차 있었다. 인형도 없어? 난 나가기 싫단 말이야. 메드로크 부인이 준비해 놓지 않으셨나 봐요. 이 집에는 놀 수 있는 건 들판에 나가 뛰어노는 일밖에 없어요.
누가 나랑 같이 나가줄 건데? 마르사는 어이가 없었다. 혼자 가세요. 아가씨도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제 동생 디코는 혼자서 들판의 양들을 몰고 다니는걸요. 디콘의 친구들은 모두 들판에서 사귄 친구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인데? 들판에 있는 동물들이 모두 디콘의 친구예요. 새들에게는 손바닥에 모이를 놓아 먹게 하고 다람쥐에게는 빵을 나눠주곤 하죠. 마르사는 메어리에게 코트와 모자를 내밀고는 튼튼해 보이는 작은 부츠를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저기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정원이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피어있지 않지만 여름엔 꽃이 활짝 핀답니다. 마르사는 조금 주저하는 듯한 태도로 덧붙였다. 정원들 중에 하나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원은 1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째서? 메어리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마르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윽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주인 마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주인님께서는 아무도 그 정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는 커다란 자물쇠로 입구를 잠가버리셨어요. 그 정원은 주인 마님이 무척 아끼던 정원이었거든요. 주인님께서는 정원의 열쇠를 땅에 묻어버리셨답니다. 메어리는 마르사의 말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미스르 스웨트 저택은 온통 비밀과 신비에 쌓인 집 같았다. 그때 아래층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이런, 메드로크 부인이 배를 올리고 계시네요. 전 이제 가봐야 해요. 마르사는 빠른 걸음으로 메어리의 방을 나갔다.